겨울이 깊어갈수록 부엌 한 구석에서 발견되는 슬픈 마늘. 분명 단단하고 향긋해야 할 마늘이 왜 스펀지처럼 눅눅해지거나 바싹 마른 미라처럼 변해버리는 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겨울철 마늘 보관의 5가지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마늘은 내년 봄까지, 아니 여름까지도 쌩쌩하게 살아남을 겁니다. 우리가 몰랐던 마늘의 비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마늘은 왜 이렇게 까다로운 식재료일까요? 그건 바로 마늘이 살아있는 식물이기 때문입니다. 마늘은 기본적으로 높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고 적절한 조건만 되면 다시 싹을 터이우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죠. 겨울철 실내의 건조함과 따뜻함은 마늘에게 지금이 바로 성장할 때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습하면 곰팡이와 부패의 완벽한 표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늘에게 아직 겨울이야, 조금만 더 자고 있어 라고 속삭여줄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겨울철 마늘 보관의 핵심 원리입니다. 이제 그 원리를 망가뜨리는 첫 번째 실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첫 번째 실수는 바로 잘못된 온도에 마늘을 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늘을 주방의 상온에 보관하곤 합니다. 요리할 때 바로바로 쓰기 편하니까요. 하지만 겨울철 주방은 난방 때문에 생각보다 온도가 높습니다. 15도에서 20도 사이를 오가는 따뜻한 환경은 마늘에게는 봄이 왔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합니다. 마늘은 이 온도를 성장 신호로 받아들이고 잠에서 깨어나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마늘 싹 자체는 독이 없지만 싹을 키우기 위해 마늘 쪽의 모든 영양분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정작 우리가 먹으려는 마늘은 푸석푸석하고 맛과 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즉, 편의를 위해 주방에 둔 마늘이 스스로를 소모하게 만드는 셈이죠. 이것이 여러분의 마늘이 힘없이 변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마늘이 가장 좋아하는 겨울잠, 온도는 과연 몇 도일까요? 놀랍게도 섭씨 영하 1도에서 0도 사이입니다. 거의 어는점에 가까운 온도죠. 이 온도에서는 마늘의 생장 활동이 거의 완벽하게 멈춥니다. 싹을 틔울 생각도 썩을 생각도 하지 않고 깊은 잠에 빠지는 거죠. 물론 일반 가정에서 이 온도를 정확히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최대한 서늘한 곳을 찾는 것입니다. 따뜻한 거실이나 주방 선반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대신 해가 들지 않는 서늘한 베란다나 다용도실 혹은 집에서 가장 추운 북쪽 방 구석 등이 훨씬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온도계가 있다면 집안 곳곳의 온도를 재보고 가장 이상적인 장소를 찾아보는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충분합니다. 마늘의 운명이 걸린 문제니까요.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평생 마늘을 부엌에두고 드셨는데 멀쩡했어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주거 환경과 현재는 크게 다릅니다. 예전의 부엌은 지금처럼 단열이 잘 되고 중앙난방이 되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집에서 가장 서늘한 공간 중 하나였죠. 아궁이의 온기가 미치지 않는 찬방이나 광의 마늘을 보관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온 저장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아파트는 집 전체가 하나의 따뜻한 공간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마늘이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즉, 전통적인 방법이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거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마늘 보관법도 그에 맞게 진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 방식만 고집하는 것이 바로 마늘을 망치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여러분의 마늘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가스레인지 근처나 따뜻한 온기가 도는 주방 선반 위에 있다면 즉시 마늘을 피신시켜야 합니다. 집안에서 가장 서늘하고 어두운 곳을 찾아보세요. 난방이 들어오지 않는 현관 근처의 신발장 위나 창고 안쪽 깊숙한 곳도 좋은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년 내내 온도가 비교적 일정하게 낮게 유지되는 곳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햇볕은 마늘의 숙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 중 하나이므로 반드시 직사광선을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온도의 미스터리만 풀어도 여러분의 마늘 저장 성공률은 50% 이상 올라갈 것입니다. 첫 번째 실수, 온도의 함정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습도 조절의 실패입니다. 마늘 보관에 있어 습도는 온도만큼이나 중요한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습도가 너무 높으면 마늘은 곰팡이가 피고 썩어 물러지기 시작하며, 반대로 너무 낮으면 수분을 모두 빼앗겨 바싹 마른 돌멩이처럼 변해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습도 조절에 실패하여 애써 보관한 마늘을 버리게 됩니다. 특히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마늘을 냉장고에 그대로 넣는 것입니다. 냉장고는 온도는 낮지만 각종 음식물에서 나오는 수분 때문에 내부 습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런 환경에 마늘을 그대로 두는 것은 곰팡이와 세균에게 마늘 뷔페를 차려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마늘 표면에 검은 곰팡이가 피거나 만졌을 때 물컹거리는 느낌이 든다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냉장고가 통마늘에게 최악의 장소인 이유는 또 있습니다. 냉장고의 습도는 마늘의 껍질을 눅눅하게 만들어 방어막을 무너뜨립니다. 마늘의 얇은 껍질은 외부의 습기와 세균으로부터 속살을 보호하는 갑옷 역할을 하는데, 이 갑옷이 젖어버리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또한 냉장고 문을 여닫을 때마다 발생하는 온도 변화는 마늘 표면에 이슬이 맺히게 하는 결로 현상을 유발합니다. 이 작은 물방울들이 바로 곰팡이 포자가 자라나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서늘하게 보관하라는 말을 듣고 무작정 냉장고에 넣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통마늘에게 냉장고는 시원한 안식처가 아니라 습기로 가득 찬 감옥과도 같습니다. 물론 깐마늘이나 다진 마늘은 예외지만 통마늘 장기 보관에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장소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문제입니다. 겨울철 난방으로 인해 매우 건조한 실내 환경 역시 마늘에게는 가혹합니다. 습도가 30% 이하로 떨어지는 건조한 공간에 마늘을 방치하면 마늘 속의 수분이 공기 중으로 모두 증발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마늘이 쪼그라들고 가벼워지며 결국에는 속이 텅 빈 것처럼 말라 비틀어지는 이유입니다. 마늘의 알싸하고 향긋한 맛은 풍부한 수분과 알리신 성분에서 나오는데, 수분이 모두 날아가 버렸으니 맛과 향이 남아있을 리가 없죠. 마치 오랫동안 물을 주지 않은 화초가 시들어 버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따라서 너무 습한 것도 문제지만 사막처럼 건조한 환경도 마늘 보관에는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적절한 습도, 약 60에서 70% 사이의 환경입니다. 그렇다면 이 까다로운 습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숨 쉬는 용기에 있습니다. 마늘을 보관할 때는 공기가 잘 통하는 그물망이나 종이 봉투 혹은 구멍이 뚫린 바구니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용기들은 주변 습도가 높을 때는 습기를 일부 흡수하고, 너무 건조할 때는 마늘의 수분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완충 역할을 합니다. 만약 집이 너무 건조하다면 신문지로 마늘을 한두 겹 감싸서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문지가 습도 조절 장치처럼 작용하여 마늘 주변의 미세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반대로 약간 습한 곳이라면 상자 안에 습기를 흡수하는 목탄이나 신문지를
함께 넣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습도 조절,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마늘의 호흡을 막는 것입니다. 앞서 마늘은 살아있는 식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살아있는 모든 것은 호흡을 합니다. 마늘도 예외는 아닙니다. 마늘은 수확 후에도 미세하게 호흡하며 가스를 배출하고 신선한 공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마늘을 사온 비닐봉지 그대로 묶어서 보관하거나 혹은 더 깔끔하게 보관하겠다며 밀폐용기에 담아버립니다. 이것은 마늘을 질식시키는 행위와 같습니다. 마늘의 숨통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공기순환이 차단된 환경에서는 마늘이 내뿜는 습기와 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내부에 그대로 갇히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불보듯 뻔합니다. 상상해보세요. 밀폐된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통 안에 갇힌 마늘은 스스로 내뿜은 습기로 인해 축축해지기 시작합니다. 내부는 금세 습식 사우나와 같은 고온다습한 상태가 됩니다. 이는 부패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위한 최상의 조건입니다. 며칠만 지나도 봉지를 열었을 때 불쾌한 냄새와 함께 미끌거리는 점액질이 생긴 마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심한 경우 마늘 쪽이 투명하게 변하며 썩어 문드러지기도 합니다. 깔끔하게 보관하려던 선한 의도가 오히려 마늘을 가장 빠르게 썩게 만드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마늘 보관의 절대 원칙 중 하나는 바로 통풍입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마늘을 질식사로부터 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통풍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마늘을 왜 항상 양파망 같은 그물망에 담아 파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바로 이 통풍 때문입니다. 그물망은 사방에서 공기가 순환할 수 있도록 하여 마늘이 쾌적하게 숨을 쉴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조상들이 처마 밑에 마늘을 엮어 매달아 보관했던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자연 건조시키며 오랫동안 보관했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죠. 따라서 마늘을 보관할 때는 반드시 사방이 트여 있는 용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뚜껑이 꽉 닫히는 용기나 비닐봉지는 절대 금물입니다. 마늘에게 신선한 공기를 선물하세요. 그것이 마늘이 우리에게 오랫동안 좋은 맛을 선물하는 비결입니다. 실용적인 통풍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양파망이나 마늘망에 담아 서늘한 곳에 걸어두는 것입니다. 공간을 차지하지도 않고 공기순환도 가장 잘 됩니다. 만약 걸어둘 곳이 마땅치 않다면 구멍이 숭숭 뚫린 바구니나 소쿠리에 담아 보관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바닥에 신문지를 한 장 깔아주면 혹시 모를 습기를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종이 상자를 활용할 경우 반드시 옆면과 윗면에 칼이나 송곳으로 여러 개의 구멍을 뚫어 숨구멍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용기를 사용하든 마늘을 너무 가득 채워 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늘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공기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유 공간과 숨구멍, 이 두 가지만 기억해도 마늘이 썩는 비극은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선별 작업을 건너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사오는 마늘 한 접, 혹은 한 망에는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상처가 있거나 병든 마늘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썩은 사과 하나가 상자 전체를 망친다는 말이 있듯이 단 하나의 불량 마늘이 애써 보관 중인 마늘 전체를 썩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처난 부위를 통해 세균이 침투하고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면 그 포자가 주변의 건강한 마늘로 순식간에 번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늘을 장기 보관하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하나 꼼꼼하게 상태를 확인하고
건강한 마늘만 골라내는 선별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 작은 수고가 몇 달간의 노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마늘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우선 손으로 들어봤을 때 묵직하고 단단한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가볍거나 어딘가 비어있는 느낌이 든다면 이미 속이 말랐거나 썩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겉껍질은 얇고 바싹 말라있으며 색이 희고 깨끗한 것이 좋습니다. 마늘 쪽의 형태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쪽과 쪽 사이의 경계가 분명한 것이 알이 꽉 찬 마늘입니다. 반대로 껍질에 검은 반점이나 상처가 있거나 만졌을 때 물렁한 부분이 느껴지는 마늘은 즉시 골라내야 합니다. 또한 마늘의 뿌리 부분과 줄기 부분을 잘 살펴보세요. 이 부분에 곰팡이가 슬어 있다면 이미 내부까지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마늘들은 장기 보관용으로는 부적합하니 바로 요리에 사용하거나 따로 처리해야 합니다. 선별 과정에서 발견된 상처 입거나 약간 무른 마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버리기엔 너무 아깝죠. 이런 마늘들은 장기 보관은 포기하고 최대한 빨리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사용할 계획이 없다면 손질해서 보관 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껍질을 모두 까서 깨끗하게 씻은 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신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오래 보관하고 싶다면 다지거나 편으로 썰어서 냉동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얼음 트레이에 한번 사용할 만큼씩 나눠 담아 올리브 오일과 함께 얼리면 나중에 요리할 때 하나씩 꺼내 쓰기 매우 편리합니다. 불량 마늘을 골라내는 것은 버리는 과정이 아니라 용도에 맞게 재분류하는 현명한 과정입니다. 마늘 선별과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큐어링, 즉 건조 과정입니다. 밭에서 갓 수확한 마늘은 수분 함량이 매우 높아 바로 저장하면 쉽게 썩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확 후에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2주에서 4주 정도 말려 겉껍질의 수분을 날려보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마늘의 껍질이 단단한 보호막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입하는 마늘은 대부분 이 건조 과정이 끝난 상태이지만 간혹 덜 마른 마늘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구입한 마늘이 왠지 눅눅하게 느껴진다면 보관하기 전에 며칠 정도 그물망에 넣어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추가로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히 건조된 마늘만이 긴 겨울을 건강하게 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실수는 과도한 친절입니다. 즉, 보관하기 전에 마늘을 미리 씻거나 껍질을 까두는 행동을 말합니다. 요리할 때 편하게 쓰기 위해 미리 손질해 두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 행동은 마늘의 수명을 급격하게 단축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늘의 얇고 마른 껍질은 단순한 포장지가 아닙니다. 외부의 습기와 세균으로부터 연약한 속살을 보호하고 내부의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는 천연 갑옷입니다. 그런데 이 갑옷을 물로 씻거나 강제로 벗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늘은 모든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셈입니다. 특히 물로 씻는 행위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껍질 사이로 스며든 물기는 마늘을 썩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마늘 껍질을 벗기는 순간부터 산화가 시작됩니다. 공기 중에 노출된 마늘의 단면은 금세 색이 변하고 알싸한 향과 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빠르게 휘발됩니다. 또한 껍질이 사라진 마늘은 수분 증발을 막을 방법이 없어 쉽게 마르고 쪼그라듭니다. 편리함을 위해 미리 까놓은 마늘이 정작 요리에 사용될 때는 향도 맛도 영양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마늘은 반드시 껍질째, 흙이 묻어있다면 털어내는 정도로만 손질하여 요리하기 직전에 까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늘의 보호막을 섣불리 제거하지 마세요. 그 안에 마늘의 모든 생명력과 풍미가 담겨 있습니다. 조금의 불편함이 마늘의 신선함을 지켜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깐마늘 보관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기 보관이 아닌 당이 보관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만약 마늘을 까서 보관해야 한다면 절대 물에 씻지 말고 마른 행주나 키친타월로 표면의 이물질만 닦아내세요. 그리고 키친타월을 깐 밀폐용기 바닥에 깐 마늘을 넣고 그 위에 다시 키친타월을 덮어 뚜껑을 닫아 냉장 보관합니다. 키친타월이 습기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여 일주일에서 최대 2주일까지는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설탕을 조금 뿌려두면 설탕이 습기를 흡수하여 보관 기간을 좀 더 늘려준다는 꿀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방법이며 최선은 역시 통마늘 상태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깐마늘을 한 달 이상 장기간 사용하고 싶다면 유일한 해답은 냉동 보관입니다. 깐마늘을 용도에 맞게 다지거나 편으로 썰거나 통째로 비닐팩에 담아 냉동실에 얼리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최대한 얇고 평평하게 펴서 얼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부러뜨려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다진 마늘의 경우 얼음 트레이나 작은 지퍼백에 한 번 사용할 분량씩 소분하여 얼리면 더욱 좋습니다. 냉동된 마늘은 향이 조금 약해질 수는 있지만 1년 내내 변질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통마늘은 서늘하고 건조한 실온에, 깐마늘은 단기로 냉장, 장기로 냉동. 이 공식만 기억하신다면 더 이상 마늘 보관에 실패할 일은 없을 겁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첫째, 싹을 유발하는 따뜻한 주방. 둘째, 썩거나 마르게 하는 잘못된 습도 조절. 셋째, 마늘을 질식시키는 통풍 부족. 넷째, 전체를 망치는 불량 마늘 선별 실패.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보호막을 제거하는 섣부른 세척과 손질. 이 5가지가 바로 우리 마늘을 망치는 주범이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마늘을 단순히 쌓아두는 식재료가 아니라 살아있는 식물로 존중하고 그저 서늘하고 어둡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편안하게 겨울잠을 자게 해주는 것입니다.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었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겨울철 마늘 보관에 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은 마늘을 어떻게 보관하고 계신가요? 혹시 저만 몰랐던 특별한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살림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